안녕하세요. 오늘은 에포크 2의 첫 번째 강의, ML 문제와 데이터 이해입니다. 오늘은 그 머신러닝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, 어, 이제 그 문제 유형별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. 제가 그 강의 초반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, 그 머신러닝은 이 사람을 키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저희들 이제 부모님들 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지,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. 저희 이제 AI를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이제 AI에서는 이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이제 이 모델이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면 그게 이제 모델이라는 단위로 이제 구체화가 됩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략 6가지 과정으로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. 제일 먼저 문제 정의. 이거는 이제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까 그 고민을 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건데요. 이제 이거는 그 어떤 사람으로 키울지 이제 마음을 정하면 그에 맞는 어떤 교육 자료 등을 이제 준비를 할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알고리즘 선택인데요. 이거는 어떤 준비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아이가 어떤 철학과 방법으로 이 자료를 학습할지 그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. 그리고 모델 학습은 그냥 이 정해진 학습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계속 실제로 공부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요. 그래서 이 과정이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. 그래서 뭐 컴퓨터로 모델을 학습 과정을 걸어 놓으면 뭐 짧게는 뭐 수분에서 길면은 며칠이 걸리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학습 과정이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모델 평가 과정인데요. 이거는 마치 이제 공부한 그 과정을 잘 습득을 했는지 저희가 시험을 보거나 평가를 받거나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델 활용인데 이는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충분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진출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따라 어떤 일을 하잖아요. 그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모델 개발은 이제 인재 개발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 볼 수 있고요.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라색 박스로 쳐진 부분은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. 공부하고 평가받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다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다시 반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 인공지능 모델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. 사실 아이를 잘못 키우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듯이 이 AI도 마찬가지인데요. 대표적인 사례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테이라는 AI가 있었습니다. 이 테이는 트위터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게시한 그 트윗을 바탕으로 학습을 했는데요. 이 테이에게 이제 이렇게 사용자들이 말을 거니까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. 넌 인종차별주의자야? 네가 멕시코인이니까 그렇지. 대량 학살을 지지해? 난 엄청 지지해.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고 믿어? 아니야. 난 그거 조작됐다고 생각해. 유대인이 9.11 테러를 일으켰어. 맞아, 맞아. 유대인이 일으킨 게 맞지.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딱 봐도 굉장히 좀 편향적이고,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답변을 많이 했죠.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런 반응이 논란이 일어나자 이제 이 테일을 중단하게 됐고요.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. 그래서 스케터랩의 그 이루다라는
이제 챗봇 AI가 있었는데 그 챗봇 AI도 유사한 이슈가 있어서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잘못 키운 AI는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를 만들어내게 되고요. 어, 그리고 잘못 키우면 어, 이제 그 키운 그 사람들에게 또 책임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이제 첫 번째 과정이 그 문제 정의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부모라면 저희 부모님들이 다 저희가 어떤 이런 사람으로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시장 기회를 잘 예측해서 좋은 비즈니스를 만드는 기업가가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어떤 질병 분류를 잘 하고 진단을 잘 해서 또 사람을 잘 치료하고 살리는 그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사람으로 키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. 또 요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게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우리 아이가 크리에이터의 소질이 있는 것 같다. 그러면 조회수를 올리는데 정말 최적화된 인기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 잘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좀 굵은 글씨로 표현을 했는데요. 어떤 예측을 잘하거나 뭔가 분류를 잘하거나 최적화를 잘하거나 어떤 이런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이 그 AI를 키울 때 그 문제 정의에 해당되는데요.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예측 문제, 분류 문제, 최적화 문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 정의를 하는 좀 간단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. 이걸 바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이 AI로 풀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 길에 있는 어떤 꽃을 여러분이 발견한 거예요. 근데 이 꽃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길에 있는 피어 있는 꽃의 이름과 품종을 잘 아는 경우가 드물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정말 간편하게 이 꽃의 이름과 품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.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. 어, 이제 중고차를 이제 사려고 갔는데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과연 이 중고차 상태가 정말 괜찮은지 차를 잘 알지 않으면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정말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차에 어떤 시동을 걸었을 때 나는 그 엔진 소리만 듣고도 이 상태가 어떤지 좀 판단이 가능하실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. 그리고 또, 과연 이 중고 거래 상대방이 정말 믿을 만한지 그런 것도 좀 알기가 어렵죠. 그래서 AI로 이런 문제를 만약 풀어보고 싶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문제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이제 첫 번째,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해봤는데요. 꽃 사진을 찍으면 꽃 이름과 품종으로 분류한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데이터를 보고 언제 어떤 부품이 고장날지 예측한다. 세 번째는 일반적인 정상 사용자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를 구분한다. 네, 이렇게 머신러닝 문제를 정의를 해봤는데요. 이렇게 좀 패턴이 있죠. 이 주황색, 그리고 파란색, 그리고 까만 굵은 글씨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 주황색 글씨는 이 데이터를 말합니다. 그리고 이 파란색 글씨는 내가 얻고 싶은 결과를 말하는 거고요. 그리고 머신러닝 문제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가를 구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정의를 하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
앞에 이 두 가지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을 텐데, 이 까만 글씨로 이제 볼드체로 해놓은 분류, 예측, 구분, 이런 어떤 머신러닝 문제 용어로 정의할 수 있는지 아직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그 학습 자료에서 발췌를 해왔는데요. 이 출처는 생활 코딩의 머신러닝 야학 과정에서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이 URL로 들어가 보시면 이 생활 코딩에서 만든 머신러닝 코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코스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이 강의 자료도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강의 자료 중에 이 머신러닝 문제 정의를 하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먼저 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? 그래서 예, 아니오에 따라서 아니오라면 보상을 되돌려 줄 수 있는 환경이 있나요? 네, 그러면 이 머신러닝 문제는 강화학습이라는 머신러닝 문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 그리고 만약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맞나요? 그래서 예, 아니오가 있는데 데이터가 많지 않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 양이 확보가 되어야 사실 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조건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가 모여지고 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추측하고 싶은 미지의 종속 변수가 있나요? 예, 아니요. 이렇게 나뉘는데요. 이 종속 변수는 그 여러분이 예전에 뭐 통계 학교 다니실 때그 통계 수업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이런 통계적 표현이 있는데요. 종속 변수라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뭔가 얻고 싶은 결과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올까요? 안 올까요? 그래서 비가 온다? 안 온다? 이게 이제 종속 변수거든요. 좀 더 자세하게는 몇 퍼센트 확률로 비가 올 것이다. 뭐 이런 것인 거죠. 그래서 AI가 오늘은 아마도 80%의 확률로 비가 올 것이다. 그러면 이 비가 올 확률이 80%라는 게 이 확률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것도 예, 아니로 나뉠 수 있고 종속 변수가 없다면 비슷한 관측치를 그룹핑하고 싶나요? 이런 질문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비슷한 관측치, 뭐 말이 어려운데 그냥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싶나요? 그러면 예,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군집화, 즉 이렇게 뭔가 비슷한 것들끼리 그냥 모은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군집화 문제 유형에 해당되고요. 영어로는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요. 그룹핑하는 게 아니다. 그러면 어떤 특성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고 싶은 문제에 만약 해당된다면 이제 이거를 연관규칙 학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좀 연관되어 있다. 이런 규칙을 학습하는 그 문제 유형인 거죠. 다시 돌아가서 만약 추측하고 싶은 어떤 종속 변수가 있다. 그러면 그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이냐 아니냐 이 질문을 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라 함은 어떤 영어로 표현하기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. 카테고리컬 데이터.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라면 그거는 분류 문제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면 회귀 문제에 해당되는데요. 이제 여기 양적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. 좀 말이 어려운데 어떤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다. 예를 들어서 아마도 이 학생의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그 시험 점수를 예측하고 싶은 AI를 만든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이 시험 점수가 이 종속 변수가 해당되는 거고요.
이 시험 점수는 어떤 수치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은 90점일 것 같고 어떤 학생은 한 86점일 것 같고 뭐 이렇게 점수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숫자로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그 AI를 만드시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회귀 문제 유형에 해당됩니다. 네, 이 외에도 사실 몇 가지 더 다양한 머신러닝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. 현재 단계에서는 이 정도 머신러닝 문제 유형이 있다라고 이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, 내가 풀려는 문제가 어떤 머신러닝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지 이 구분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예시 링크로 지도학습, 회귀, 강화학습, 그리고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예시, 뭐 이런 예시를 제가 링크로 달아놨는데요. 제가 이따가 그 링크를 공유 드릴 테니까 이거를 열어보시면 이 링크도 이제 생활 코딩의 머신러닝 야학에서 이제 만든 그 예시 자료예요.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도학습 회귀 문제에 해당되는 예시들이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겠죠? 네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강화학습 예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강화학습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예시들을 보시면 좀 보통 어떤 여기 보면 환경이 있어요. 환경. 그러니까 환경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으면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.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바둑 같은 거예요. 그 알파고 많이들 아시나? 그 알파고 같은 경우는 그 바둑 게임을 잘 하는 AI잖아요. 그래서 바둑이라 하면 그 바둑판, 어떤 그 격자로 되어 있는 그 바둑판이 이 환경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바둑 게임을 하는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죠. 그래서 이런 정해진 환경과 규칙에서 이 AI는 어떻게 해야 가장 바둑을 잘 둘지 그 방법을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점점 더 잘하는 방법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 해서 강화학습 이런 종류의 학습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표현이 좀 처음에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. 그리고 여기 지도학습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.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아까 이제 이 플로우 차트에서 이 첫 번째 갔을 때 이제 바로 강화학습을 했었죠.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질문에서 보면 종속 변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 질문이 있었잖아요. 여기서 종속 변수가 정의하기 할 수 없는 경우 이거를 비지도 학습이 해당되고요. 어떤 추측하고 싶은 명확한 종속 변수가 있으면 지도 학습에 해당됩니다. 표현이 좀 어려운데 비지도 학습은 말 그대로 어떤 뭔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알아서 학습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. 마치 이제 여러분이 뭐 딱히 선생님이 없어도 이것과 이거는 다르다. 이것과 이것들끼리 좀 비슷하고 또 이것들끼리 좀 비슷하다.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죠. 네,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를 비지도 학습 문제 유형이라고 하고요. 지도 학습은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AI한테 정답은
이것의 정답은 이거야. 이것의 또 정답은 이거야. 이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정답을 준비해 줘야 되는 거는 지도학습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지도학습 종류 중에 분류 문제가 있고 회귀 문제가 있고요. 또 비지도학습 문제 중에 군집화, 그리고 연관규칙 학습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아마도 어떤 문제를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비지도학습의 군집화 문제에 해당되겠구나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많은 예시들을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이제 오늘 그 첫 번째로 머신러닝 문제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배워봤고요. 이 다음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